네, 안녕하세요. 선우일기입니다. 벌써 한 주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주말인데요. 다들 한 주 잘 보내셨죠? 우선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금 흐름이 이제 파이프라인을 멈추지 않고 파서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그 파이프라인의 팩터에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지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마 노년에 일을 하지 못하는 직장인들이라고 한다면 배당 소득을 무시할 수가 없겠죠. 12년부터 운용을 시작하면서 이제 SCHD의 연간 13% 배당, 평균 배당 성장은 출시 연도에 따라서 1억을 넣었다면 배당이 연간 10%씩만 성장을 한다고 했을 때 2배 이상의 배당을 수령하게 되는 슈드만의 이제 배당 성장의 이력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은퇴 포트폴리오에 꼭 가져가야 하는 ETF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22년도와 23년도에 SCHD ETF의 성적은 사실 그렇게 퍼포먼스가 좋지 않죠. 올해 배당 성장은 평균 2% 정도라고 볼 정도로, 물론 12월에 배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앞서 성장시킨 평균치를 깎아먹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20년도 이후에 이제 유입되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배당 성장을 유지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의 생각은 1억을 이제 SC에 다 넣어놓고 연간 받는 배당을 재투자하면서 운영을 하더라도 이제 노후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물론 투자는 시작점에서 연령대를 좀 봐야 하겠지만 2030, 40이라고 하면 적어도 30년을 운용했을 때 이제 러프하게 배당 성장을 5%만 잡아도 그 이제 배당 성장의 퍼포먼스는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슈드를 투자하고 있고, 앞으로 이 투자를 계속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저는 당연히 계속 묵직하게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해 나스닥과 S&P의 성적이 정말 압도적인 성장을 보였고, 슈드를 투자하는 많은 분들은 주가 성장에 대한 소외를 느끼고 있겠죠.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워렌 버핏 같은 투자현이 투자하는 관점에서 이 코카콜라 같은 대표적인 배당 성장주를 투자하는 접근법은 이제 배당 성장이라는 포인트를 제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국 회사가 돈을 잘 벌어야 배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주주 환원을 하면서 또 더 많은 돈을 벌면 벌수록 또 그렇게 배당도 성장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죠. 슈드에서는 이런 배당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기업들을 계속해서 선별하고, 배당을 줄 수 없는 기업들은 자동으로 소거시키면서 제외하는 자정 능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1억을 슈드에 넣었을 때 지금 시가 배당률이 한 3.7% 정도라고 한다면 연간 한 370만 원을 배당금으로 수령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세금을 제외하면 더 적은 금액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1억을 넣고 배당을 재투자하지 않고 30년을 연간 한 7%의 배당 성장률을 적용했을 때 1년에 370만 원을 받던 배당금이 30년 뒤에는 2,786만 원을 이렇게 수령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거죠. 이게 바로 복리의 무서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배당을 재투자하지 않고도 이렇게 가만히 냅둬도 370만 원의 배당금이 2,786만 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사람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투자를 유지하지 않는 것이 이제 좀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좀 더 설레는 얘기를 좀 해보면 1억을 슈드에 넣고 월마다 이제 100만 원씩 추가 투입, 그리고 플러스 배당을 재투자한다는 투자 방법으로 30년을 운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아십니까? 물론 예전 영상에서 리뷰를 한 적이 있긴 한데, 그때는 보수적으로 한 8% 정도의 배당 성장률을 적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보수적인 7%만 잡아도 30년 뒤에 원래 받는 배당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계산하고 놀랐는데 30년 후에는 월에 6,595만 원을 받게 됩니다. 1년에 받는 배당금이 아니라 월마다 수령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이렇게 엄청나다라는 거죠. 찰리 먼거와 워렌 버핏이 처음 10만 불, 즉 1억을 모으는 과정이 정말 어렵다고 했는데,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무조건 그 10만 불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도 비롯된다는 것이죠. 결국 당신이 자는 동안에 돈이 알아서 일하게 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것인데, 1억을 모으는 것을 성공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슈드로 돌아와서 22년부터 23년까지의 그때 이제 초저금리 시대의 기업들이 일하기 쉬운 환경이었고, 그만큼 FCF 같은 이제 프리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을 쉽게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면, 이제는 고금리 시대에 그렇게 과연 배당을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까? 과연 연간 10%로 평균치로 성장을 시켜줄 수 있는 환경인가라는 의문점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미국 S&P 500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그 절반 이상은 초저금리 시대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기업들이 정말 많고, 그때부터 배당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급을 하면서 현재 배당킹이라고 하는 기업들은 50년 이상 배당 성장을 연속으로 시켜온 기업이기도 한데, 이런 기업들이 무려 S&P 500 35개 정도가 있습니다. 고금리 환경이 오래 지속되었던 과거에도 배당을 끊임없이 성장시켜온 기업들이라는 거죠. 앞으로 고금리가 유지되었을 때에도 돈을 계속 잘 벌 수 있는 기업들은 잘 벌 것이고, 배당 성장을 끊임없이 시켜줄 수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물론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침체와 확장 국면으로 넘어갈 때 망하는 기업들이 있고, 배당을 동결하거나 커트하는 기업들도 분명 슈드에 포함되어 있는 100개의 기업 안에 분명히 이번처럼 포함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겠지만, 결국 침체 사이클 이후에는 대세 상승장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런 과정은 필수 불가결하게 겪어야 하는 투자 세계에서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원래 100번을 잘해도 한 번을 못하면 욕먹는 냉정한 투자 시장에서 그걸 견디고 가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나중에 엄청난 격차를 벌이게 될 겁니다. 이제 현재 슈드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면은 19년 연속 배당 성장을 했던 버라이즌이 있고, 61년의 연속 배당 성장의 코카콜라와 51년 연속 배당 성장의 펩시, 14년 연속 성장 홈디포, 12년 연속 성장했던 암젠, 그리고 브로드컴이 지금은 상위 탑10 기업들에 들어가 있잖아요. 내년 3월에 또 리밸런싱이 되었을 때 또 좋은 기업들이 추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슈드에 투자하는 관점은 사실 시가 배당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배당 성장의 효과를 독특히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현재 슈드의 시가 배당률이 3.7%라고 했을 때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 그냥 3.5라고 하겠습니다. 배당률이 10년 뒤에 2배가 되는데 연간 평균 배당 성장률이 7.18% 정도로 성장을 한다면 배당금은 2배로 10년 뒤에 뛰게 됩니다. 1억에 350만 원의 연간 배당을 받는다면 10년 뒤에는 700만 원으로 배당이 늘어 있겠죠. 그런 식으로 현재는 역사적으로도 괜찮은 높은 시가 배당률을 시작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작점이라는 거죠. 또한 다들 아시다시피 슈드의 운영 수수료가 정말 저렴합니다. 0.06% 정도로 거의 내지 않는다고 봐도 될 것 같고, 또 이제 슈드의 리스크를 또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이라는 나라에 투자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 미국이 그렇게 오랫동안 초강대국을 유지할 수 있을까?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전하게 투명하게 그리고 압도적으로 많은 돈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싶어 한다면,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서 많은 자금들이 빠져나오고 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중국에서 엑소더스하고 있는 자금들을 보면 아직 중국은 미국을 따라가기에는 멀었고, 미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굳이 무역을 하지 않아도 자립할 수 있는 자원들이 충분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너무 압도적인 또 기업들이 계속해서 그 안에서 성장을 하고 발전하고 또 경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그나마 가장 안전한 투자처가 저는 미국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가장 안전한 국가 시장에 가장 안전한 기업들을 고르고 골라서 만들어 놓은 지수, 이 다우존스 배당주 100개를 모아놓은 곳에 투자하는 건 비록 엄청난 수익률을 이제 담보하진 않지만 절대 실패하지는 않는다는 관점에서 참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뭐로 가나 도로 가나 결국 목적지가 같으면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물론 주가 상승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배당 성장으로도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는 SC는 정말 좋은 투자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